안녕하세요. 책 읽는 봄입니다. 8g의 행복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8g의 행복이라는 책은요, 제가 라디오 작가 시절에 만난 선배 두 분과 함께 만든 책이에요. 저자는 김현정, 신미경, 이윤정, 출판사는 지서연입니다. 작가 소개와 함께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될 텐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작은 라디오 부스 안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20년 가까이 라디오 작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론 기획자로, 여행 작가로, 드라마 구성 작가로 수많은 이력을 만들어 왔죠. 그러는 동안 참 많은 원고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온에어로 공중에 날려버렸어요. 헛헛한 마음에 남은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라며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렇게 소소하지만 소중한 책 한 권을 만들어낸 지금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문 읽어드릴게요. 평소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의 비결은요? 방송에 초대된 출연자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은 출연자는 준비되어 있다는 듯 술술 대답을 합니다. 운동, 커피, 영화 감상, 수다처럼 별로 새로울 게 없는 평범한 대답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평범을 넘어선 답변도 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분이었습니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엉뚱이 되수겠습니까? 그 엉뚱한 답변을 찾다 보니 많은 유명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은 지칠고 힘들 때마다 초콜릿을 입안에 넣고 미소 지었다고 하고, 조선시대 영조는 소박하게도 고추장 하나면 국사를 논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없이 즐거운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요가로 마약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얘기는 놀랍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의 엉뚱한 행복의 비결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과물이 쌓이고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네요. 사실 이 책은 그렇게 행복의 비결들을 하나둘 방송으로 했던 내용들인데요. 다시 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더 내용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고 새롭게 더 추가해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책의 제목은 베토벤에게서 빌렸습니다. 그는 창작의 스트레스를 커피로 달랬다고 합니다. 원두 60알, 무게로는 8g의 커피가 가장 맛있는 한 잔이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답답하리만큼 딱 60알의 원두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가 주변에 비웃음을 사면서도 원두를 세고 있었던 건 그것이 자신의 유일하고 확실한 행복이었기 때문이죠. 남들은 별것 아니라고 느낄지 몰라도 나에게만은 분명한 기쁨.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베토벤처럼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책을 엮고 보니 또 서문이라는 게 필요하네요.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까 모니터 위 깜빡이는 커서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사에 붙여넣기를 해가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캐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던 나는 스트레스를 뭘로 풀고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자신에게 물어본 기억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물어보지 않으니 답을 생각해 본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직업이 방송작가인 저희는 곳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런 얘긴 다 어디서 찾은 거예요? 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지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데는 상당히 서툴렀나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내밀었던 질문지를 나 자신에게 줘볼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저희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 책의 서문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다른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 궁금해서 책을 집어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긴장을 풀며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는지 알고 싶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무엇으로 힐링하고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한가요?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영감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시간과 공간, 대상들을 엿보면서 이런 것도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면 나도 이미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끼니 챙기고 월세 챙기고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가끔씩 도망가는 정신줄을 겨우 붙잡고 사는 우리.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풍파에 잔뜩 찌든 얼굴로 헤어진 다음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환한 얼굴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화사해지는 비법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당신과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행복해주세요. 2020년 1월 김현정, 신미경, 이윤정. 목차인데요. 여기에는 버지니아 울프, 마돈나, 헤르만 헤세, 헤디 라머, 파블로 네루다, 찰스 다윈, 세종, 시인인 프랑시스 장, 이덕무, 그 다음에 베토벤, 김명국, 모네, 톰 행크스, 드보르작, 빅토르 위고, 마르틴 루터, 그리고 아인슈타인, 루크 하워드, 숙종. 숙종이 고양이를 좋아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 영조, 제인 오스틴, 제임스 딘, 해밍웨이, 오드리 헵번, 정조, 유진 오닐, 무라카미 하루키,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가 밥 딜런의 노래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게 그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해서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요가하는 남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림 그리는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사르트와 보바르라는 철학자는 카페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화가 고갱, 생텍쥐베리, 와인을 아주 좋아한 보들레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낭독해 드릴게요. 다음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분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책에 담은 건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서재라고 해요. 서재라는 곳은 자기만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면 사실 시간과 가장 중요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장 먼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버지니아 울프의 서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실었습니다.
내가 되는 공간, 버지니아 울프의 서재. 영국의 모더니즘 작가 에덜린 버지니아 스티븐 울프는 1915년 첫 작품 출항을 시작으로 밤과 낮,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등 수많은 작품과 이 이야기의 주제를 던져준 에세이 자기만의 방을 집필했다. 자기만의 방은 캠브리지 대학의 여성 교육기관인 거턴 대학과 뉴넘 대학에서 여성과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던 원고를 수정 보완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약 100년 전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1년에 500파운드라는 고정 수입과 자기만의 방을 제시한다. 남성에 비해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시공간을 갖지 못했던 여성이 홀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개의 다리였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한 세기 전 그녀가 주장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간절한 바람이 되고 있다. 글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고정 수입과 육아와 가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말이다. 사실 작가가 아니더라도 또 여자가 아니더라도 우린 누구나 자기만의 방을 필요로 한다. 하물며 주인의 침대에서 같이 등을 대고 자는 반려견에게도 자기만의 집은 꼭 만들어줘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 침실을 쓰고 아이 방을 주고 그런 뒤에 남은 공간이 있으면 옷들이 주인인 옷방을 만든다. 나만의 방을 만들 만한 여유가 없는 걸까? 용기가 없는 걸까? 1919년 버지니아 울프는 남편과 함께 영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몽크스 하우스란 이름의 집을 샀다. 오래된 낡은 집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도 쓸 수 없었다. 하지만 부부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남편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울프는 다시 한번 더 자기 몸을 숨길 공간이 필요했다. 평범하고 아담한 시골집 몽크스 하우스에는 낡은 헛간이 하나 있었는데 울프는 처음 이 헛간에 책들을 옮겨다 놓고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서재는 너무 열린 공간이었다. 정원을 가꾸고 과일과 야채를 키우던 남편 레너드는 헛간 위층 창고에서 과일과 야채를 고르곤 했다. 사과를 옮겼다 담았다, 상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의 작은 움직임은 기둥을 타고 아래층 울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이뿐 아니었다. 그녀를 졸졸 따라다니는 강아지는 책상에 앉아있는 그녀를 향해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몸을 비벼댔다. 무엇보다도 겨울을 견딜 수 없었다. 헛간으로 거침없이 파고드는 바람이 마른 몸의 울프를 지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정원 구석에 목재로 된 자그마한 오두막 지필실을 새로 짓고 다시금 숨어들었다. 마침내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9시 30분경에 이 오두막으로 들어가 오후 1시까지 글을 썼다. 오후 시간의 대부분도 그곳에서 보냈다. 남편은 그녀가 그 치유와 잉태의 공간에서 자유롭도록 내버려 두었다. 버지니아 울프는 13살 때 어머니가 사망한 후 9년 동안 아버지의 수발을 들었지만 아버지는 늘 이를 당연시했다. 더구나 의붓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녀는 남성 혐오증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다행히 최고의 지지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르렀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했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재생의 힘이 있었다. 오두막 서재에서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며 조금씩 세상과 만나기 시작했다. 몽크스 하우스부터 손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1926년 2월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수세식 화장실을 2개나 갖게 되었다. 하나는 델러웨이 부인의 인쇄로, 다른 하나는 보통의 독자의 인쇄로 마련했다.
황폐해진 자기 마음을 닮았던 몽크스 하우스는 점차 그녀와 남편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부부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 문학작품 토론 모임인 런던 브롬즈버리 그룹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거실을 손수칠한 가구들로 꾸미고 친구들은 살롱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천국이라고. 세상에서 입은 상처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내면의 공간에서 치유된다. 오두막 서재에서 그녀는 손에 단단한 깃털펜을 야무지게 쥐고 갈색 잉크를 쓱 묻혀서 푸른빛이 도는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갔다. 회피할수록 커지는 정신적 고통은 아름다운 서체와 함께 깊이 있는 글로 변모한다. 그렇게 더러움은 정화하고 찢어짐은 기워낸다. 그녀는 창문으로 새로운 바깥 풍경을 보려고 가끔씩 책상의 위치를 바꾸기도 했다. 그녀의 서재라고 알려진 사진에선 책상에 앉으면 넓은 잔디 마당이 내다 보인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은 딱 그녀의 책상 앞에서 멈춘다. 태양마저도 그녀의 행복을 침범하진 못했다. 참고 문헌,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민음사. 글 쓰는 여자의 공간, 티니아 슐리, 이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